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 보실 텐데요.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역할이랑 역할 행동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지워볼게요. 역할이랑 역할 행동. 특히 이게 문제를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세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역할하고 역할 행동을 헷갈리게 진술하는 게 이제 문제의 메타가 될 거라는 점이거든요. 특히 이제 역할에 대한 보상가치 요거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지지가 있어야지 역할에 대한 보상과 지지 있으면 안 되는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역할 행동 잠깐만 네? 음, 음. 역할 갈등은 진로 고민 같은 데에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진로가 정해진 상태에서 진로 고민을 하진 않을 테니까. 무슨 말이냐? 쌤이 한번 띄워줄게. 다운로드 들어가서 음. 퀵쉐어 있겠지? 딱 띄웠어. 봐봐. 이건 딴 거구나. 퀵쉐어로 뽑았는데 왜 없지? 다시 뽑아볼게. 여기는 없구나 또. 다시 띄워야지 뭐. 공유해야지 다시. 노트북에다가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7번. 여기서 역할에 대한 보상과 제재라는 거는 특히 이제 그치 내가 직업 활동에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직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띄었다. 이제 진짜 띄워줄게. 어휴 오래 걸렸다. 오케이. 이 부분 한번 볼래요? 이건 지우고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었던 갑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역할 행동인가 역할 갈등인가? 기억 같은 경우는 역할 행동이라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왜냐하면은 생각해봐. 아직 갈등 나오지도 않았고 그쵸? 어. 역할 그럼 역할이 아니냐? 자, 역할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시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주방장으로서 직업을 고민하는 행동은 역할 행동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장남, 귀속지위, 성취지위 물어볼 때 이거는 귀속지위인 거고, 그죠? 그다음 의사가 된 후에는 의사가 성취지위인 거고, 치료해줬다, 요거. 의사로서 치료해줬다. 이거는 칭송받게 되었다. 치료하고 칭송받게 된 관계가 이게 바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지. 의사니까 역할에 대한 보상 이딴 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 그런 거고 이 고민하는 거, 자 의사로서 고민하는 거 있죠. 이거는 보세요.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 직업을 갖고 고민하는 것 자체는 그치? 음, 역할로서 고민하는 거지 역할 행동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의 지위에 상반된 역할 요구될 때 차라리 역할 그쵸? 역할 애들이 이거 하나의 지위에 상반된 역할 수행이 요구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방장으로서 의사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상반된 역할이 있어? 주방장의 역할이 사람 치료가 있냐고 그 중에.
해야 되는 일을 고민한 게 아니잖아. 그냥 진로 고민을 한 거잖아. 그래서 자기 역할로서 고민한 게 아니면은 역할 행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진로 고민을 한 거니까 그냥 저기 뭐야 성취지휘를 고민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괜찮죠? 이런 거 이제 잘 잡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거 뭐야 역할 모순 있죠. 역할 긴장의 역할 모순 요거 구분하는 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들어서 어떤 게 있지? 그치.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의 경우는 아까 식당의 주방장이었던 거. 역할 행동에서 역할 갈등 중에서도 특히 역할 긴장과 역할 모순은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봤었던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었던 갑은 오케이? 자 봐봐. 역할 모순인지 갈등인지 역할 긴장인지 아니면 역할 모순인지 보라고. 이거 역할 모순이에요 이거? 주방장이었던 갑은? 아니라고. 역할 갈등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거 역할 행동이야. 왜? 역시 상반된 행동을 요구받은 게 아니야. 한 가지 지위 엄마가 일할지 아니면 계속 육아를 할지 그걸 고민하는 게 역할 갈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역할 갈등이에요.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보고 넘어가도 돼요. 이거 그래서 노가다를 한번 꼭 풀어보시고 쌤이 정답지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좀 더 어려운데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여기서가 조심해야 돼.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프로토타입으로 쌤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좀 응용을 할 건데 특히 이제 이 지점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공유해 줄게요. 이 그림을. 이렇게 공유가 안 될까 오늘? 핸드폰으로 해서 차라리 좀 간접적으로 공유를 해줄게요. 잘 안 돼. 공유가 잘 안 돼 지금. 그치. 핸드폰에 받아왔습니다. 열고 나와의 채팅으로. 아유 2번 거쳐서 보내려니까 너무 힘들다. 한 번에 좀 하자 한 번에. 아유 힘들어. 또 언제 보내 이것도. 다시 보내. 다시 보내자. 빨리 좀 하자. 이거를 컴퓨터로 보내라는 얘기였어요. 컴퓨터로 보내세요. 잠깐만 금방 보낼게요. 자, 보내세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와이파이라서 그러나? 자, 다 튕겨내네 얘가. 어, 됐다. 아, 이제 보낸다. 어우, 죽겠다. 와, 퀵시어가 이렇게 안 될 줄이야. 어우, 퀵시어. 와, 너무 어렵다. 어우, 여기서 화면에 요거. 이제 띄웠다. 아, 요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A에서 D까지 한번 숫자를 넣어보라 이거. 숫자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운 개념대로 넣어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힌트는 줄게. 공식 조직, 이익사회. 그 다음에 채팅창에 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이렇게 있거든. 이 A, B, C, D에 다 들어가는 건데 무작위로 배열해 놨으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한 10초 기다리고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10초 된 걸로 이제 보시고 바로 이제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개념부터 먼저 나가고 보자는 거예요. 1차 집단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쵸?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저기 뭐였지? 사회와 기관하고, 그쵸? 사회적 지위, 사회적 기관하고 이제 사회화하고 좀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게 예시로 들어가 보면 좀 이게 다른 얘기가 벌어진다. 음. 왜냐하면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73페이지지? 가족 친족까지는 괜찮은데 또래 집단의 경우를 그쵸? 이걸로 생각한다. 2차 집단을 생각한다. 근데 공식적 제재가 통하지 않으니까 또래 집단은 공식적 제재가 통하지 않으므로 1차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봤었던 저기 뭐야 사회화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족과 또래 집단이 항상 같은 경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오케이? 뭐 가족이나 친족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집단의 경우는 회사, 정당, 시민단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시민단체가 항상 문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 시민단체의 경우는 특히 이제 자발적 결사체면서 그쵸? 2차 집단이라는 게 특히 문제점이 돼서 중첩되는 거. 여러분이 봤을 때 극히 중첩되는 단원 간에 중첩되는 내용이 되게 문제가 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지. 거꾸로 공부를 해야 돼. 거꾸로. 거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1차 집단에 가족이 들어가고 2차 집단에 뭐 정당과 시민단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돼. 거꾸로 공부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 가족의 경우는 1차적 사회학 기간이면서 그쵸? 저 뭐야? 비공식이라고. 알겠죠? 가족의 경우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비공식이면서 1차 집단이면서 그 다음에 1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셔야 돼. 그게 좀 더 편해. 거꾸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경우는 애들이 맨날 착각하는 게 이거야. 2차 집단에 들어가죠. 여기 내용에서 2차 집단에 들어가죠. 그렇죠? 2차 집단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뭐야 사회화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공식 사회화 기관이 된다는 거. 공식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쌤이 오늘도 얘기했었죠. 이 부분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회사 학교 대중 매체 중에 그치 1차적이 아니라 2차적 사회화 기관에도 해당한다. 근데 이제 2차 두 개 들어가니까 2차 집단 2차적 사회화 기관 그 다음에 공식 사회 기관이 짝이 맞겠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지. 오케이? 대중매체의 경우는 어떻게 돼? 대중매체의 경우는 그치 2차적 사회학 기관에 들어갈 뿐더러 그리고 비공식 사회학 기관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한번 거꾸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자 2차 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이 되겠지. 그리고 이익사회가 되겠지. 심지어 괜찮죠? 그럼 시민단체의 경우 한번 해볼게. 시민단체의 경우는 시민단체 1차일까 2차일까 2차 2차면서 그쵸 비공식이겠지. 시민단체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아니니까 그쵸? 2차면서 비공식인 거야. 그 다음에 이익사회가 되겠죠. 공동사회가 아니라 그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지역사회까지는 괜찮아. 이제 문중. 자, 문중은 공동사회에 들어가지. 문중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문중. 이거는 이제 가문의 에, 저 뭐였지? 같은 가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문중은. 이 문중은 자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볼 수 있나? 아니죠. 비공식이죠. 그다음에 1 차적 사회기관, 2 차적 사회기관이냐? 1 차적이요. 근데 문제는 공동사회야. 그러니까 종친회하고 이 문중을 맨날 조심해야 돼. 이익사회는 종친회인데 문중은 동문회. 공동사회야. 알겠죠? 그리고 1차 집단이 2차 집단이야? 자, 이거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1차 집단에 해당돼요. 괜찮죠? 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거든. 이러니까 어렵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 볼게요. 요거 한번 풀면은 이제 아마 쌤이 말하는 게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요거. 뭐를 잘 푸시 이제 자발적 결사체 그쵸?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자 봐봐. 반대로는 안 돼.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비공식 조직이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쌤이 보여줬던 그림을 한번 짜 맞춰 보자고. 순서대로. 요 그림. A에 뭐 들어가야 돼? 뭐 이제 풀어보자고. A는 그러므로 제일 큰 틀에 이익사회가 들어가야 돼. 이익사회. 써줄게요. 개판이다. A는 이익사회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공식 조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왜? 시민단체 여기 이제 주고 있잖아. 시민단체 아빠 들어가 봐.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C는 자발적 결사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비공식 조직이 무조건 들어가. 왜? 왜? 모든 그쵸. 비공식 조직이 자발적 결사체는 안 되지만 모든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을 포함하는 건 되니까. 봐봐. 아까 봤던 거 다시 보여줘. 3이었죠.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이다. 안 되는데 반대로는 된다고. 그게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표가 되게 위험한 거야. 쌤이 이제 자료하고 표는 다 거기 책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